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만입니다. 오늘 휴문날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인데 제가 해가 중천에 떠서 이미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시간에 나왔습니다. 사실은 아침 일찍부터 베란다에 들락날락 했어요. 쪼꾸미들 분갈이 몇 개 해주고 바람도 좋고 오늘 햇살이 참 좋더라고요. 아침 햇살에 베란다 안쪽이 싹 비치는 모습을 보기는 봤는데요. 저만 혼자 보고 들어갔어요. 휴무 첫날 제가 지난주하고 마찬가지로 금요일 날만큼은 저를 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제가 금요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냥 오후에 병원도 좀 갔다 오고요. 또 이것저것 제 몸 관리 뭐 이런 걸로 하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다육이를 떠나서는 안 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냥 놀이문화 쉬는 시간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는 다육이가 있어야 쉬는 시간이에요. 12번도 더 베란다에 들락날락 했던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햇빛을 조금 쐬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요. 몇 개의 분갈이를 또 앉아서 하다 보니까 또 책상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을 그냥 보냈네요. 아직도 바구니에 신입들 분갈이한 아이들이 지금 흙을 털고 한 5개 정도 남았어요. 요거 보세요. 요거는 파차이랍니다. 파차이인데 약간의 그 금기하고 변이가 있어요. 저도 조금이 파차이를 하나 있고 또 3두짜리 파차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파차이가 특별히 이뻐서라기보다는 그래도 저는 약간의 변이 뭐 이런 것도 조금 좋아하고요. 이거는 또 베란다 사이즈인데 자연 군생이라 또 이뻐 보였어요. 금기가 이렇게 있는 게 제 눈에 띄었고 이 아이를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요. 변이가 있더라고요. 여기 입장이 조금 이상하죠. 접힌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펴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를 들어보면은요. 이 밑에 입장이 이게 있는데요. 두 개가 붙었어요. 약간의 기형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런저런 변이를 좀 크면서 일으켜 주겠구나 하는 그런 매력이 또 있더라고요. 요거는 다나 공방분. 제가 요 조그미 다나 공방분이 5개가 있거든요. 베란다에서 자꾸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조금 커지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 이제 조금 또 작은 분을 한참 올 겨울에 많이 시작했죠. 크고 작고 이제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베란다를 좀 정리하다 보니까 거리대 생활하고는 또 다른 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이 선반처럼 턱걸이를 줘가지고 키높이를 이렇게 하면 좋기는 한데요. 이 화분만으로도 그게 되거든요. 겨울 다육이를 진열을 하다 보니까 앞에는 조그만 거를 놓고 그 다음 사이즈 그리고 뒤에는 롱분을 놓으니까요. 이렇게 봤을 때 전부 이제 화분도 조금밖에 안 보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층층이 되어 있어가지고 다육이가 한눈에 들어오니까 이게 또 보기가 좋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그 봄봄 화분이 새로 와가지고 어디다 심어줘야 될지 진짜 고민이 된다 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이 보는 눈들이 각양각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빨간 분이 진짜 이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결국은 여기에 보실래요? 핑크에다가 심어줬어요. 저도 글쎄요. 핑크의 비중이 좀 많이 차지하는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지만 저는요. 이 수영하고 이 비율이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그냥 한 손에 들어가지고 화분이 좀 가려졌잖아요. 이거를 무게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는 싶은데 전반적으로 의견이 이 핑크색의 의견이 제일 많았어요. 물론 빨간도 이쁘고 민트도 이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진짜 공감하는 게 홍저분에 심어졌던 남색하고도 비율이 진짜 이쁘다. 이렇게 의견이 전부 다 각양각색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굳이 분갈이를 해준 이유는 이 봄봄 화분을 보내주신 분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이왕이면 예쁜 제가 진짜 1년을 기다렸다가 구한 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다알리아 자체가 제가 1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뭐 비싸서 구입을 못했다든가 이건 아니고요. 베란다 사이즈를 만날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했던 게 전부 큰 사이즈만 계속 나와가지고 갖고는 싶고 사이즈는 너무 크고 그래서 망설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모모 사장님께서 그냥 사이즈 큰 거라도
얼른 갖고 싶으면 품어야죠 하고서 구입을 한 터라 이렇게 본의 아니게 제가 큰 사이즈를 또 구하게 됐잖아요. 거기에 또 귀하디 귀하게 정말 갖고 싶었던 다육이를 얻었는데 또 마음에 드는 화분에다가 심어주면 더욱더 좋겠다라고 하는 공방 사장님과 구독자님의 의견이 합해져서 솔직히 뽑아가지고 다시 분갈이 한다는 거 이거 제가 잘 못해요. 그런데 그냥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또 핑크색의 화분이 이뻐요. 뭐 굳이 분갈이를 하신다면 핑크색이면 좋겠다. 뭐 빨강색이면 좋겠다. 민트 색깔도 정말 예쁘다. 뭐 이렇게들 다들 하셔가지고 결국은 제가 이렇게 핑크색 봄봄에다가 심어주기는 했는데요. 와 이게요 사이즈가 일단은 하여튼 제일 커요. 제가 이 겨울 동안에 베란다 사이즈 화분이 굉장히 사이즈가 많이 커졌어요. 얘도 이제 여기에 꽉 차게 들어가죠. 겨울 동안에 제가 이렇게 거의 10cm가 넘으면 키핑장으로 쫓아낸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하나둘씩 마음에 드는 아이들을 숫다 보니까 이것도 10cm 이게 트럼소인가 그래요. 트럼소가 영 반응을 못하더니 이제 뿌리 활착을 해가지고 가운데 생장점에서 좀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 이제 이뻐지는 것 같아요. 한동안 안 예뻤어요. 꼬질꼬질하니 오늘 아침에 햇살이 좋아서 햇살을 잠깐 받으라고 이렇게 내놨는데 이제 겨울 동안에 햇빛 없는 곳에서 있던 아이들이라요. 오늘 하루 종일 겨울 햇빛이라도 오랫동안 쐬어주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뿌리 활착하고 어쨌든 달기한테는 햇빛이 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아침 햇살이 좀 좋은 모습을 보니까 잠깐이라도 제가 이렇게 서 있는 동안이라도 햇빛을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몇 개만 꺼내놨어요. 이것도 사이즈가 커요. 얘도 한 10cm. 크림슨 힐이랍니다. 겨울 동안에 햇빛을 못 봐가지고 백분이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뽀샤시하게 백분을 하얗게 입는 맛이 없어가지고 그냥 임시로 2개를 내놨고요. 이것도 사이즈가 사실은 굉장히 커요. 이것도 봄봄 화분이긴 한데 이 핑크색 화분하고 사이즈가 거의 맞먹어요. 이것도 작은 사이즈다 해가지고 제가 데려온 게 엊그제 같은데 잔이가 요 밑에서요. 아가 좀 보실래요? 아가가 뺑뺑 둘러서 목도리마다 다 있어요. 이쪽도 양쪽 사방으로 다 있는데 요 아가들이 좀 햇빛을 좀 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잠깐 내놨는데 혹시라도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에 담는 동안만 이렇게 햇빛을 조금 쐬어준답니다. 그리고 또 분갈이 한 게 뭐냐면요. 나머지는 제가 이제 분갈이 한 거 보여드린 거고요. 요것도 해줬어요. 어젯밤에. 요거는 뭐냐면요. 얘 이름이 뭐더라? 샬루. 생각이 안 나서 살루 금이에요. 이쪽이 살루 생얼이고요. 엄청 크다막하죠? 그리고 여기 조그매가 3개가 쪼르륵 붙었는데 빛깔이 다르죠. 이게 금이래요. 그 똑같은 금도요. 줄금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이렇게 약간 일부분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 얘는 약간 일부분만 들어온 거예요. 같은 생얼이 좀 진하면 쌩얼이고 이렇게 옅게 들어오면 금으로 구별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얘가 그런 아이거든요. 뭐 수영이 예쁘다든가 뭐 이런 거보다도 금이 들어가 있다는 거에 또 이렇게 메리트를 느껴서 요거는 몽골 세라믹 화분. 사이즈가 그리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분에다가 여기다 심어 주었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 분갈이를 해서 금다육이를 또 심어 놨는데요. 그거랑 짝꿍을 하면 또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분갈이를 또 하나 해줬고요. 요거는 그 전에 분갈이 한 거예요. 요거 한번 보여드렸죠. 요거는 또 맥도가리 분갈이를 해줬는데요. 이 뿌리가 지금 현재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는 뿌리를 좀 내려야 되고 제가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 조금 마르고 약간 흔들리는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 바이소 공방문에 담았던 아이들을 거의 1박 2일 정도 저면 관수를 해줬는데요. 확실히 물 먹는 속도가 겨울이라 그런지 아니면 제 다육이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빠르지 않아요. 먹기는 먹었는데 그렇게 금방 봄에 물관사하는 것처럼 단단한 맛이 있다든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햇빛을 조금 쐬어주려고 밖에다 내놓고요. 요것도
이거 노란 풍선이거든요. 노란 풍선이 영 물 반응을 못해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관수를 하는 것 같은데 저면 관수로 요번에는 이제 세 번째 관수라 뿌리가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해줬는데 얘도 금방 물을 먹은 것 같지 않아요. 하루 저녁을 담궜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말랑말랑 쪼글쪼글합니다. 이제 겨우 생장점이 있는데 고기만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아, 겨울에 물관수하고 물 반응을 땡땡 잘하고 있어요 하는 영상을 보니까 좀 부럽더라고요. 제 거는 그렇게 막 물 반응을 획기적으로 파격적으로 이렇게 물 반응한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만 요즘 제가 이 다육이들이 뿌리 활착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올 겨울에 특히 그거를 느끼거든요. 그리고 물 반응하는 것도 다른 다육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작년에도 똑같은 그 흙을 쓰고 했는데 올해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못하는 건 아닌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이것도 글로리아가 지금 두 번째 물 관수까지 했어요. 이제 여기까지 여기 안 펴졌다고 했는데 두 번 물 관수를 하니까 요 살짝 반응이 보이긴 보이는데요. 이렇게 좀 물 반응을 하고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요즘 조금 고민이랍니다. 요거는 뿌리 활착을 발휘했어요. 하엽 2개 정도 찌어 주었는데요. 일단은 물 반응을 해서 입장이 단단해요. 하트볼이랍니다. 신품종이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한 정보가 이씨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감으로 키우는데요. 저희 집에 와서 여기 생장점에 아가 2개 자구가 나오는데요. 이쪽은 빨강색으로 나오고요. 이쪽은 연두색으로 나와요. 요거는 약간 입장이 하트가 아닌 그 원래의 생얼 자기 부모의 얼굴 쌩얼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틀리죠?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이 다육이를 키우는 그 매력이 이 천차만별의 각양각색의 모양 이런 거죠. 이것도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는데 요즘 제가 금다육이에 조금 빠져가지고 완전히 푹 빠진 건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런 변형을 좀 굉장히 좋아하죠. 입장이 몬스터 같다든가 줄금이나 색금이 들어있다든가 아니면 색깔이 완전히 다른 이거는 세 가지 얼굴을 하고 있어서 참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올금은 올금대로 제가 좋아하고 요거는 금 발현이 가장 좋은 정상적인 금다육이의 대표적으로 들어간 모양새가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금다육이도 물이 들으면 이렇게 금이 조금 약간 숨었다가 물이 빠지면서 이렇게 완연한 금으로 또 다시 보였다가 하는 변화가 있대요. 이제 그런 거를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답니다. 그래서 다육이는 저는 항상 제가 그 이전부터라도 다육이는 골고루 키워보시라고 다양하게 키워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저께 화분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꼭 비싼 화분을 써야만 이 다육생활의 메리트가 있느냐. 이 다육이는 다육이한테 중심을 두고 다육생활을 해야 그게 정답인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그분과 저와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분 말도 맞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말도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요. 화분도 다양하게 이것도 써보고 이런 것도 써보고 자 이것도 써보고 그래야 이 화분의 장단점도 알고 다육이들한테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조금 나쁜지 이런 것도 터득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진열 상태예요. 어차피 다육 생활은 내가 힐링을 하기 위해서 다육이를 키우는 거잖아요. 거기에 화분까지 요즘은 힐링 포인트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처음에 초보 때 글쎄요 그분이 제 영상을 잘 안 보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이 그 플라스틱 컵에 또 일회용 뭐 그런 거에 한 번도 지켜오질 않았어요. 그런 거는 애초부터 사용을 안 했고 제가 초창기에 맨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다이소 땡땡소 있는 화분을 몇 개를 썼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이소 화분이 이 물구멍이 작고 물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는 게 좋지 않다라는 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 베란다에서는 물마람이 가장 좋은 화분이 뭘까 해서 쓴 게 토분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토분으로 썼었어요. 그 토분도 상당히 좋아요. 물 빠짐에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컬러별로 다 나오지만 그때 당시는 한 가지 색이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가성비가 최고 좋죠. 물마름 최고 좋죠. 또 한 가지는 한 가지 색깔이기 때문에 화분에 신경 쓰지 않고 통일감이 있어서 좋았어요.
통일감이 있어서 좋아서 제가 그 토분을 한 1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토분이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요. 물마름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저같이 직장맘인 사람들은 이 물 주기가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베란다에서 열악한 환경에 햇빛이 부족한 상태에서 달걀을 키우다 보니까 처음 초때 뭔가 잘 몰라서 흙배업도 잘 모르고 물 조절도 잘 못할 때죠. 그러다 보니까 달걀 얼굴 사이즈가 자꾸 줄어들어요. 우리 집에만 오면 이렇게 덩치가 빵빵했던 아이들이 얼굴이 반쪽이 되고 자꾸 줄어드는 성향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이런 유약 화분을 써줘야 된다라는 걸 공부를 했고, 그래서 유약이 발라져 있는 화분을 쓰기 시작을 했고, 또 이렇게 알록달록이 그림이 있는 화분을 쓰다 보니까 확실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 엄마가, 친정 엄마가 살림을 하시는데 그릇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릇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당신 혼자 드실 때는 양푼에 밥 비벼서 이렇게 옆구리에다 끼고 드시곤 한답니다. 그런데 손님이 온다든가 또 내가 차려주고 싶은 또 자녀가, 남편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아주 멋있는 자기가 아끼는 그릇에다가 세팅을 딱 해서 식사 제공을 했을 때 기분 좋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그걸로 만족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대리만족이죠. 내가 차려준 밥상을 맛있게 먹어주는 식구들이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화분을 쓰는 것도 다양하게, 제가 어저께도 제가 보여드렸듯이, 자, 이거 보실래요? 오렌지 콜라가 제가 2개나 있어요. 이 오렌지 콜라는 오렌지색이 참 이쁘죠. 색깔이 참 이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화분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화분부터 저렴의 화분부터 또 단순한 화분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10개를 꺼내놓고 앉혀보는데 여기가 딱 어울리더라고요. 이 동그란 얼굴에 동그란 화분에 깨끗한 단순한 이 화분이 제일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화분이 얼마짜리냐? 이게 3,000원, 6,000원? 뭐 그런 화분이에요. 국산 화분이긴 합니다. 여주분이라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화분이 가장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 화분에다가 앉혀 주었답니다. 손색이 없어요. 뭐 이런 화분이나 이 비율이나 수영, 또 크기, 사이즈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심어줬을 때 이 화분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여기다 심어줬거든요. 이렇게 다육이한테도 딱 맞는 화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꼭 비싸고 좋은 화분이라 좋은 게 아니고요. 수영이라든가 색감이라든가 이런 대비, 저는 이제 언바란스를 심어주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색감이 진한 아이들은 옅은색 화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색감이 또 이렇게 또 흐린 아이들 있죠. 요 TP로 말하자면 맑고 연두빛이 좀 강한 아이들은 이렇게 좀 짙은색 화분을 사용하는 거, 이런 걸 또 선호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꼭 그게 정법으로 이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야 이 화분의 장단점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유약이 없는 분은 물말이 확실히 빠릅니다. 그리고 풀 같은 경우는 물을 상당히 좋아해요. 물이 부족하면 잎이 금방 말라버립니다. 이런 아이들은 또 유약이 발라져 있는 화분을 사용하면 확실히 물텀이 조금 길어져요. 이제 이런 장단점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아름다움도 같이 동시에 추구를 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다육이 건강을 생각해서 이런 화분도 쓰고 저런 화분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양하게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화분도 다양하게, 또 다육이도 다양하게. 저는 키우기 어려운 아이들은요, 제가 2번, 3번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도전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성공할 때까지. 그래야 저는 공부가 되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화분을 들 때마다 여러분들 심장이 쫄깃쫄깃 할 것 같아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이즈가 또 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리대에 나가면 일단은 2자리를 차지해요. 제가 잔이도 작년에 사이즈가 커가지고 이 아이를 키핑장에 보낼까 말까 했는데 이렇게 아가를 많이 다뤄주고 이쁜 짓을 하니까 끼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자리를 차지해도 그냥 데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분의 크기가 크거니 작거니 다 그렇지만 이 거리대에 나갈 때 보면은요, 이 사이즈가 2개가 큰 거에 이렇게 2개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3줄이 안 들어가요.
세 줄이 안 들어간다고 똑같은 화분에 똑같은 크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단순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화분을 여기다가 끼워 넣기를 이렇게 한 줄을 작은 줄로 하나를 끼워 넣기를 하면 또 세 개가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크거니 작거니 그리고 계단식으로 진열하는 거, 또 햇빛을 보는 것도 이렇게 키 높이를 차이를 두면 얘도 햇빛을 받고 얘도 햇빛을 받아요. 그런데 키를 똑같이 해버리면 밑에가 햇빛을 못 받아요. 이런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를 생각해서 저는 다양하게 쓰다 보면 어떤 게 어디에 좋고 어떤 게 어디에 나쁘구나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육이도 다양하게 키워보시고 화분도 다양하게 써보시고 그리고 나한테 맞는 거 있죠. 가성비도 생각해야 돼요. 전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은 한 번씩 내게 이렇게 약간은 사치스러운 화분도 사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답니다. 사설이 너무 길었죠. 햇빛 받는 모습이 너무 이쁩니다. 이 금방 불가리 하고 나서요. 다육이들이 뿌리 활착하는데 빛도 도움이 돼요. 약간의 오전 햇빛, 그렇지 않으면 식물등. 제가 예전에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께서 이 다육이를 분갈이를 해놓고 이 위에다가 예전에 식물등이 없었죠. 당신이 스스로 식물등을 만들어서 색깔이 있는 등을 빨간색 셀로판지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빛을 쐬어주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했더니 이 식물이 좋아하는 광선이라고 하죠. 그거를 쐬어주면 다육이가 뿌리 활착을 잘한다라고 그 스승님한테 배웠어요. 그때 당시 처음 다육이도 식물 생장등을 사용하면 뿌리 활착에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으니까 식물 생장등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물 생장등이 다 좋다. 이것도 아니에요. 식물 생장등 없이 식물을 키워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 적응하게끔 그 나름대로의 나는 식물등이 없다면 물로, 흙으로, 화분으로 조절을 하면 되고 나는 또 식물등이 있다 하면 그만큼 조금 편리하게 다육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이런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 방법이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나는 나 나름대로 나는 화분에 가성비가 비싸면 부담스러우니까 착하고 뭐 플라스틱 컵 좋아요. 괜찮습니다. 경험상 거기다 키워보면 장점이 어떤 거고 단점이 어떤 거더라 이런 게 나타날 거고요. 더러는 가끔은 이렇게 소장할 수 있는 화분을 저도 한꺼번에 드리지 못해요. 하나씩 수집을 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저도 한 번 농장에 가면 요거 하나 갖고 오고 많아야 2개예요. 또 그 다음엔 요거 하나 갖고 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글쎄요. 아직 10개가 되나요? 10개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 크고 작고 수량이 조금 웬만큼 되더라고요. 근데 요걸로 만족해요. 전체 다를 본분 화분으로 싹 갈아버린다? 이런 건 절대 아니랍니다. 그래서 저는 용도에 맞게 이렇게 착한 화분을 쓸 때도 있고요. 또 사이즈가 작은 화분을 쓸 때도 있고 조그만 콩대기 이런 자구 하나가 딱 부러지면 거기에 들어가는 작은 콩분도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다양하게 크고 작고 또 다양하게 디자인면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훨씬 더 다육생활의 힐링 포인트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봉 화분 하나 때문에 참 말이 많아졌죠. 이렇게 분갈이를 신입들 전부 해놓고 햇빛을 쐬어주니까요. 기분이 진짜 좋으네요. 여유로운 시간, 여유로운 다육이와 함께 이렇게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만큼은 그냥 나를 위한 시간 이렇게 하루를 보내려고 한답니다. 이게 많지 않아요. 이제 다다음 주면 끝날 것 같고 이제 완전히 집에서 백수 아닌 백수로 있게 되지만 그 시간도요. 제가 당분간은 조금 즐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반대쪽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창문을 한쪽으로 몰아놨더니 이쪽이 이제 햇빛이 많이 넘어갔어요. 굉장히 늦게 나왔죠. 아침 햇살이 여기에 가득 들어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저 혼자 봤지만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여유로운 시간을 영상 안 찍고 저 혼자 보는 시간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다육이들의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또 인사를 드리잖아요. 자, 다육이도 다양하게 화분도 다양하게 써보시고
장점과 단점을 판단해서 내 닭에게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것도 스스로 터득을 해가면서 다육생활을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우 이쁘죠? 알루기 달루기. 제가 올 겨울에는 이 색감을 그대로 유지하고 수영도 그대로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겨울에 3분의 2가 지나간 것 같아요. 벌써 마음은 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봄이 금방 온 듯한 느낌이 오늘 아침엔 들더라고요.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베란다 소식 이렇게 전해드린답니다. 웬만큼 물타임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주말 때쯤 온도가 조금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때쯤 전체 관수를 한 번 더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녁에 한 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